자, 여기, 제가 요거를 B 플러스 그림을 못 구해서 그냥 B타입 구입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자, 어쨌든, 요거를 살펴보면, 자, 요게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 있던 요 표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가 뭐죠? 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요 바닥에 있는 요 판때기를 뭐라 그러죠? 예, 브레드보드. 예. 브레드보드는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굳이 인두 들고 납땜 안 하더라도 간단한 회로를 그냥 쉽게 꾸며서 테스트 해보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여기 파란 선이랑 나란한 요 한 줄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 빨간 줄도 다 연결되어 있는데, 얘네 둘끼리는 연결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통 빨간 데다가 전원을 딱 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전원을 여기서 따가는 거죠. 예. 보통 그런 용도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자, 여기 5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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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씩 있는 애들은 5개씩은 연결이 돼 있죠. 근데 옆에 애들, 이웃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고 이렇게 연결돼 있다면 되게 웃긴 게 되는 거죠. 하나만한 일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시에 한 전극에 꽂힌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옆으로 놨고. 그래서 지금 여기하고, 이거 참. 얘하고 누가 더 길어요? 자, 왼쪽이 길어요? 오른쪽이 길어요? 왼쪽이? 왜? 그래? 한번 재볼까? 네, 왼쪽이 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러면 왼쪽이 마이너스죠? 플러스죠? 왼쪽이 마이너스고, 오른쪽이 플러스라는 얘기죠. 플러스 맞죠? 죄송합니다. 자,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고, 그래서 지금 여기는 핀을 보면 여기 23번, 24번이라고 되어 있고, 이 23, 24는 BCM 표기, 그러니까 그 브로드컴 핀을 기준으로 한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파이썬에서는 숫자가 23, 24로 표현이 될 거고, 만약에 C로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아마 다른 좀 낮은 숫자 값으로 바뀔 겁니다. 10몇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자 하는 GPIO 포트예요. 근데 이 포트에서, 자, 포트 말고 반대쪽부터 볼까요? LED의 제일 위쪽. 자, 그럼 여기 파란 선은 다 연결된 거죠, 지금. 이 파란 라인이 연결된 거에 얘도 연결이 돼 있고, 다 합쳐져서 어디로 갔냐면, 세 번째. 5V 그라운드에 연결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라운드에다가는 LED가 마이너스가 연결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쪽 플러스로 와서, 자, 요게 오렌지색, 갈색, 아까 제가 등등가리라고 했던 330ohm짜리 보호저항을 거쳐서 포트로 왔어요. 그 얘기는 전류가 포트에서 하이가 나올 때 켜질까요? 포트가 로우가 될 때 켜질까요? 하이 손 들어봐. 이게 왜 하이야? 전원을 하이 맞죠? 네, 하이 맞고요. 요즘은 전부 이렇게 하이로 키는 로직이 많아요. 그 얘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부적으로 이제 처리가 잘 돼 있어서 그렇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부로직이라고 그러죠. 0으로 켜주는. 그래서 LED를 거꾸로 연결하는 거죠. 예. 이쪽이 마이너스 쪽이 연결되도록 해서 풀업을 시켜놓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내부적으로 보호 기능들이 잘 갖춰지고 드라이빙 능력들이 좋아지면, 드라이빙 능력이라는 건 포트로 구동할 수 있는 어떤 전류량, 이만큼의 전류를 가지고 구동을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게 달리면은, 모자르면은 이제 오동작을 많이 해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포트 출력단에다 다시 한번 IC를 하나 넣는데, 그 IC가 이제 라인 드라이버라고 해가지고 포트 드라이빙 능력을 더 개선시키는 그런 칩을 하나 쓰기도 합니다. 자,
자, 뭐 요 정도 테스트할 때는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요 LED 지금 2개 키는 거죠. 2개 키는 건데 뭐 요 정도 테스트할 적에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의 전원을 USB 포트에서 이렇게 따서 넣는 거는 뭐 일단 별 위험성이 없어 보입니다만은 일단 오늘은 뭐 여건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지만 댁에서 하실 적엔 꼭 따로 어댑터를 써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전기가 문제가 생길 때는 공급하는 전기가 있고 그걸 빼서 쓰는 부하가 있는데 그 공급칙이 남아돌 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전기를 공급하는 거 굉장히 많은데 뺏쓰는 게 이만큼만 뺏는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주는 거보다 많이 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는 쪽에서 엄청난 발열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문어발식으로 뭐 이렇게 그 콘센트에다가 막 이렇게 달아서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웬만하면 괜찮은데 전열기 같은 거 한 2개 연결되면 다리미 바풍 같이 연결하면 그런 일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옛날 집은 요 천정 속에 배선이 그 이 안에 사기로 된 애자 이쪽 저쪽을 팽팽하게 당겨서 이제 그게 어떤 거는 벽체로 들어와서 콘센트로 어떤 거는 등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게 이제 콘센트에 가 있는 것들이 여기서 저 끝까지가 순식간에 피복이 녹아버려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거 먼지들에 바로 화염이 붙을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이런 거를 구동을 할 적에는 충분한 전원을 이쪽에다 공급해주고 사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이거 뭐 아무리 이게 35불 미만의 싼 거라고 해도 이거 하나 해먹으면 속상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쪽 핀으로 하이가 나올 때 얘가 켜지는 녀석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LED는 이렇게 들고서 잘 들여다보면 이렇게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 안에 있는 전극의 크기나 또 위에서 봤을 적에 이런 어떤 모양으로 알 수 있고 기호하고 매칭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호를 봤을 적에 삼각형에 빼기가 붙어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그쪽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똑같고 얘가 속이 안 들여다 보이고 이런 조건이라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다고요? 얘는 다이오드잖아요. 아무리 불이 켜져도 얘는 근본은 다이오드예요. 다이오드라는 녀석은 전류가 한쪽으로는 쌩쌩 잘 흐르는데 한쪽으로는 안 흘러요. 그 얘기는 이쪽 방향으로는 저항이 아주 조그만데 저쪽 방향으로는 저항이 아주 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테스터 들고 저항을 일로 한번 절로 한번 재보면 돼요. 그래서 가장 저항이 둘 중에 작게 나오는 쪽에 빨간색 리드가 가 있는 쪽이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회로를 꾸민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회로를 꾸미기 전에 이제 요거는 이제 예제입니다. 이거 교재 다 있고요. 이제 파이썬 예제입니다. 파이썬으로 LED 2개를 지금 보니까 0.5초 간격으로 깜빡깜빡 하는 녀석이거든요. 요거를 하고 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파이썬으로 예제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는 C 언어로 근데 C 언어로 예제를 만들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와이어링 파이라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미리 지금 설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요. 근데 어저께 했으니까 어저께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가 뭐 무난하게 끝나신 분들은 바로 일이 넘어가도 되는데 요거는 지금 어떤 거냐면은 자, 요 git코라고 되어 있죠. GitHub라는 말 들어봤어요? GitHub. 예? GITHUB. GitHub가 보통 뭐로 쓰이죠? 이런 오픈소스로 내가 뭔가를 만들었고 그걸 찾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아까 그 와이어링 파일을 만든 사람 이름이 고든인데 제가 고든이야. 그럼 고든이 자기가 와이어링 파일을 업버전을 했어. 그러면 그걸 어디다가 GitHub라는 곳에다 올려놔요. 계속 버전별로. 그러면은 그 오픈소스를 받았을 우리 같은 사람이 거기에서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Git코어라는 건 뭐냐면은 리눅스에서 이 GitHub에 있는 자료를 뭐 받거나 올리거나 하는 어떤 툴에 해당하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태까지 sudo apt-get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인스톨 뭐 해서 끝났잖아요. 얘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그 소스 코드를 복사할 수 있는 GitHub 툴을 설치를 한 다음에 GitHub 툴을 이용해서 이 와이어링 파일을 소스 코드 자체를 컴퓨터로 복사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파일이라는 홈의 파일 밑에 와이어링 파일이라는 녀석이 생겨요. 저희 폴더가. 그러면 그 폴더 안에 소스 코드가 들어있으니까 그 폴더 안에 들어간 다음에 빌드를 했으니까 뭐 한 거예요? 컴파일 한 거예요. 예. 그러고 나면 와이어링 파일 라이브러리가 이제 빌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요건 이제 그게 제대로 설치됐는지 이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런 형식을 가지고 코드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뭘 하는 거죠? 와이어링 파일을 설치할 겁니다. 근데 설치 과정은 어떻다고요? 먼저 그 소스 코드를 이렇게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데 사용되는 툴을 다운받고 그 다음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소스 코드를 복사해 오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게 드로곤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드래곤이 아니냐고 다들 그러는데 드로곤이 맞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빌드가 다 되신 분들은 아마 이거 빌드하기 전에는 이 gpio read all이라는 명령이나 gpio 빼기 v 뭐 이런 것들이 안 떠요. 지금은. 근데 이게 성공적으로 설치가 되고 나면 이런 것 화면을 볼 수 있고 여기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와이어링 파이 8번, 9번, 7번, 0번, 2번, 3번 이렇게 핀이 매겨져 있고 이 BCM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실제 하드웨어 칩의 핀 번호 기준으로 한 거라고 했죠? 이게 이렇게 GPIO 저거대로 이건 제가 사용하던 게 B 모델이라서 이렇게 나왔네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B 플러스 모델로 이걸 캡처를 했어야 되는데 B 플러스 모델은 이거보다 한 이만큼 더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셔야 될 거는 이겁니다. 예. 이런 데서도 그렇고 뭐 회로는 회로 뭐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 진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면 그런 굉장히 여러 날이 필요한 거죠. 한마디로 실제로 여기 종합되어 있는 과목들이 기초 전기전자공학에서 디지털공학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뭐 또 거기에다가 이제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아까 뭐 통신 관련된 부분이 빠지지 않으니까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쪽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많은 얘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시리얼 통신만 하나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제대로 가르쳐 드리려면은 아무리 못해도 꼬박 한 이틀 정도는 떠들어야 될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알면 좋겠지만 지금 이런 것들은 어저께부터 제가 강조하는 오픈소스라는 거고 조용히 해주세요. 예, 오픈소스라는 거는 다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내가 그쪽으로 배움이 좀 부족하지만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다 알지 못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걸 계속 하는 한에는 이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는 틈만 나면 이런 거 갖고 놉니다. 예, 그냥 이게 취미이자 이제 업이 되도록 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래서 저도 뭐 학교 다닐 때보다 요즘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코딩도 더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자꾸 얘기를 듣고 그러다 보면 용어도 익숙해지고 그 용어가 정확히 뭔지 몰랐더라도 저 사람이 요럴 때 그 말을 쓰더라 이런 의미인가 보다 뭐 이렇게 될 것이고 뭐 하나하나 다 짚어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수업을 하다가 그렇게 좀 곁길로 샜더니 시간이 많이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양지하시고, 예.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회로를 꾸며봐야 되는데, 사실 저 정도 회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처음이시다 보니까, 예. 예. 겁나고 뭐 두렵고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큰일 나진 않습니다. 예, 잘못 연결해서 LED 하나 그냥 다시는 못 쓰게 되는 정도인데, LED나 저항 같은 건 다 소모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예.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환경은 다 갖춰놨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네트워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이제 코딩된 대로 동작을 하는 이런 거를 해야 될 텐데, 일단 타겟 회로를 꾸며야 되니까, 일단은 어떤 하드웨어적으로 정기적으로 뭔가를 연결을 해야 될 적에는 전원을 다 끄는 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여기다 회로를 연결을 할 건데 실제로 이걸 켜놓은 채로 할 수는 없겠죠. 예. 집에서 전구하나를 갈아도 두꺼비 집을 내려야 되는데, 예. 자, 그러니까 일단 라즈베리 파이를 셧다운 같은 명령은 관리자가 하는 명령이라 그랬죠. 예, 앞에 수도 붙여서 또는 루트로 로그인해서 셧다운 빼기 H now 이렇게 쳐주시던가, 아니면 그냥 수도 HALT 할트라고 쳐주시면 되겠죠. 예. 유령껏 작업 공간을 마련을 하세요. 예, 협소한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근데 이게 장소가 이게 참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나마라도 구해진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불편함을 감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셧다운 다 하셨으면은 셧다운만 해놓고 가만히 있지 말고 전원 쪽을 뽑아 주셔야 되죠. 예, 마이크로 오핀을 빼야 되고, 마이크로 오핀을 뺄 적에는 제가 항상 얘기했죠. 초록불이 깜빡거리고 있을 때 빼지 말라고. 예. 그리고 저도 여러 번 그랬습니다만 마이크로 SD 카드를 툭 건들면 빠져나오잖아요. 그거 좀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요게 이제 나중에 케이스 같은 거에 잘 넣어놓으면 거기가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해야만 뺄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아직 옷을 안 입고 있다 보니까 그러네요. 예. 자, 자리를 마련하셨으면 이제 뭘 꺼내야 될까요? 일단은 브레드보드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브레드보드에 저희가 일종의 커플러를 꽂아놨어요. T자 모양으로 된 PCB 기판에 알록달록한 예쁜 케이블이 꽂혀 있는 거를 꽂아놨는데요. 걔는 뭐냐면은 라즈베리 파이의 GPIO를 이렇게 그대로 순서대로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꽂혔을 적에가 각 핀들이 서로 아이솔레이티드 돼 있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옆에 있는 핀들끼리 한 개도 연결되지 않는 포지션에 꽂은 겁니다. 브레드보드에. 그렇게 꽂아야만 됩니다. 그걸 90도 꺾어버리면 여러 핀들이 다 막 서로 붙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잘 써 있어요. 거기 보면 핀 번호가 GPIO 순서대로 그게 이제 회로가 구성이 돼가지고, 간단한 회로입니다만은 직접 만들려면 좀 귀찮은 회로죠. 예. 그래서, 자, 요 순서 그대로 케이블을 여기다 연결하면 되는데, 케이블을 연결하실 적에 어떤 방향으로 연결하셔야 되냐면은,
준비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 설명 잘 듣고 하십시오. 자, 제가 이렇게 들고 있죠. 자, 이렇게 생겼죠. 그럼 보면은 요쪽이 라즈베리 파이의 꽂힐 녀석인데, 여기 보면은 볼록 튀어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양 사이드 중에 한쪽이 이런 거 노치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노치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자, 요런 모양으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핀이 하나씩 엇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이런. 핀이 한 핀씩 잘못 하다 보면 어긋나면 그게 휘어집니다. 자, 요렇게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꽂을 때는 괜찮은데, 뺄 적에 잘못 뽑으면 핀들이 다 한쪽으로 다 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뺄 적에는 살살 양쪽을 달래가지고 빼세요. 그냥 확 잡아 빼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봤을 적에 핀이 안 보일 때까지 끼면 돼요. 그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딱 끼려고 하지 마요. 한쪽 끝에를 살짝 맞춘 상태에서 이런 모양으로 끼면 되겠죠. 비스듬히. 튀어나온 데가 안쪽이죠. 보드 방향으로 봤을 때. 아니, 이런 모양으로 연결하시면 다 똑같이 연결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셨으면 이제 여기다가 LED 같은 걸 연결을 해야 되니까 아직 전원은 넣지 마시고 이렇게 자기 앞에다 놔두시고 연결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 핀 이름을 잘 보시면은 여기 자, 우리가 써야 될 게 아까 23, 24번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5V하고 자, T자 모양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오른쪽에서 하나, 둘, 세 개 정도가 연결이 되겠네요. 예. 그러면은 오른쪽 위에서 세 번째가 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라운드가 하나 연결될 것이고, 그 다음에 GPIO 23번과 24번을 사용하게 될 텐데, 지금 이 옆에다가 옹기종기 달라 그러면은 힘드니까 여러분들 실습 키트에 양쪽 다 뾰족한 침이 튀어나와 있는 점퍼 와이어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색깔도 여러 가지 있고 길이도 여러 가지가 있는 점퍼 와이어가 있는데, 점퍼 와이어를 가지고서 옆으로 빼내면 되겠죠. 예. 그리고 그라운드 같은 거는 굳이 빼낼 필요 없이 바로 그 옆에 있는 파란 라인이나 이런 거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뭐 이쪽으로 넘기셔도 되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실습하기로 한 예제, LED 2개 키는 예제였죠. 그리고 이거 그림이 여러분들 교재에 있습니다. 예. 지금 앞에 게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면, 예, 그걸 꺼내서, 자, 요거 회로 구성하는 게 가능하신 분들은 진행하시고요.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시는 분들은 교재에 146. 예, 142쪽에 그림이 있죠.
일단 소신껏 꾸며보시고 자신 없는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가서 봐드릴게요. 이제 그림을 보고 자 LED를 내야 되겠지? LED 먼저 보자. LED 내서 와이어 먼저 연결해도 되고 여기가 자, 저 일단은 그 한 명 거를 할게. LED 줘요. LED 무슨 색으로 할까? 330. 330억짜리. 자, 무슨 색으로 할까? 335. 초록색. 초록색. 네. 레지스터가 있는데 자, 어디가 플러스인지 봐. 330. 긴 게 플러스야? 짧은 게 플러스야? 이게 플러스. 정말?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 기준을 정하자고. 이쪽에 빨간 플러스를 쓰고 이쪽을 마이너스로 잡을 거, 아니, 그라운드로 잡을 건지, 아니면 이쪽 빨간 거를 플러스로 잡고 이쪽을 그라운드로 잡을 건지 하나 기준을 일정하게 딱 잡으면 돼. 일단은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게 그라운드. 하나, 둘, 세 번째 그라운드. 그 다음에 23, 24야. 23, 24. 이것도 요 세 밖에 쓸 게 없어. 자, 그러면 그라운드는 만약에 이쪽을 그라운드로 쓰겠다. 지금 놔둔 방향대로 보겠다. 아니면 라즈베리 파이가 어느 쪽으로 오는 게 편할까? 그거 뒤집어져야 돼? 이렇게 할까? 아니면은 아예 이렇게 놓을까? 이렇게. 좋아. 그럼 이렇게 놓자고. 나중에 저쪽으로 옮겨가든지. 요 밑에 쇼트 안 나게 조심하고. 자, 그러면은 자, 아래쪽을 그라운드로 놓는 게 이제 통상적이고, 뭐 그라운드는 뭐 이게 색깔은 상관없는데. 그라운드? 그라운드가 마이너스 쪽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라운드 GND라고 세 번째. 자, 뭐 일단은 보통 그라운드는 예. 근데 CPIO가 우리가 아까 고맙죠, 저야. 한 번에 다 되니까. 그게 써 있어요. 자. 디코플레이 보면. 뭐 굳이 까만색 안 써도 돼요. 습관적으로 여기 그라운드잖아. 얘가 GND 그라운드. 자, 얘를 여기다 꼽는 순간 여기서 이만큼이 다 연결이 돼. 아니, 여기 다 연결돼 있는 거니까 다 그라운드가 되는 거야. 여기 끊겼네. 그러면 얘하고 얘는 연결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저쪽에다 꼽을 거니까 여기까지 빼놓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10번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면 10번에 플러스해서 위아래로 연결할 게 있을지 모르니까 아래 위로 좀 여유를 두고, 자, 이렇게 하나를 꽂았어. 자, 그러면 이쪽으로 전류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야 돼. 그리고 전류가 들어오는 쪽이 그림에 의하면 저항을 거쳐서 어디서 들어와?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갔지. 근데 여기 끝에가 23번이야. 그러면 23번을 얘한테 주면 되는 거지. 얘한테 주자고, 23번을. 그러면 아까 점퍼 와이어 중에 일단 좀 다른 색깔을 쓸까? 그리고 이건 둘 다 LED로 연결될 거니까 같은 색깔로 쓰면 더 나중에 회로를 보고 금방 알 수 있겠지. 자, 그래서 23번이 23번이 여기 있네. 그러면 요 23번이 그럼 여기도 23번이고 사실은 그 밑에 칸도 23번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제 23번이 얘한테 플러스로 가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 연결해도 여기다 연결해도 다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여기 플러스에 줬어. 자, 플러스에 줬고. 근데 플러스에서 얘한테 바로 가지 않지. 저항을 하나 거쳐서 갔지.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저항을 줘서는 저항이 거치는 게 아니라 둘 다 같은 전극에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저항을 거치는 게 아니니까 저항이 여기를 건너와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달면 되겠다.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갈 적에 그 저항만 똑바로 같이 양쪽에 연결해주면 되겠지. 그게 조금 빗나갔더라도. 그래서 저항을 일단 335ohm짜리를 두 개를 찾아보자고. 그러면 저항은 여기 있고, 자, 여기서 여기 띠 보고 있는 거 나와 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이거. 주황, 갈색이 335ohm이라고. 그리고 335ohm을 ohm의 법칙에 대입을 해서 5V 전원을 가지고 LED를 통과해서 335ohm을 거쳐서 나갔을 때 얘한테 흐르는 전류가 20mA 정도 되는 LED를 켜기 적당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5ohm을 쓰는 거고, 이 335ohm을 뭐 그냥 무조건 쓰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지금은 5V로 켜고 있지만
여기 3.3V도 건너편에 있어. 3.3V로 킬 적에는 이걸 쓰면은 불이 더 밝게 들어올까, 어둡게 들어올까? 어둡게 들어오지. 그때는 좀 더 작은 저항을 쓰겠지. 일단은 335ohm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아? 요건 것 같아. 맞아? 오렌지, 갈색? 맞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건너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저항의 효과가 있어 없어? 저항을 거쳐서 갈 일이 없어. 바로 가겠지. 왜냐면 얘는 전류 흐름을 방해하니까, 방해 안 하는 여기 그냥 연결된 대로 그냥 갈 테니까 있으나 마나하는 게 되니까 항상 이럴 적에는 이쪽으로 건너뛰든가 이쪽으로 건너뛰든가.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선이 모자르면 연결되지 않은 라인에다가 선 하나 꽂고 거기서 또 하나 꽂고 해서 연장해서 가도 되고. 얘가 짧을 때. 이해돼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왔어. 자.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전류가 지금은 여기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요 23번 핀으로 하이를 내보냈을 적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가 흘러나갈 데가 없으면 전류가 못 흐르는 거지. 저항이 무한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불이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흘러나갈 수 있게 얘를 얘랑 같이 접지로 연결을 해줘야 되겠지. 접지로 가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된 거야? 야, 폐회로가 이루어진 거야. 폐회로가. 그래서 이런 요령으로 24번에서 또 회로가 하나 꾸며지면 되겠지. 거기까지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요령으로. 그리고 나서 이따가 전원을 넣었을 적에, 전원을 넣었을 때 혹시 모르니까 얘를 빼놨다가, 아니, 이대로 놔두면 처음엔 안 켜져.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초기화됐을 때 GPIO들이 전부 다 로우 상태다. 0V 상태, 0에 가까운 5V가 아니라. 그럼 그때 이거를 꺼내서 불이 회로가 제대로 꾸며지는지를 테스트 해보고 싶으면 어떻게 5V 하나를 자, 여기다 주면은 어떻게 돼? 얘가 다 5V지. 그러면은 얘가 여기 안 있고 포트에서 입력을 안 받고 5V에서 받으면 그냥 전류가 무조건 흐르는 회로가 생긴 거지. 이렇게 될 때 불이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불이 들어오면 이 회로가 잘 구성이 됐다. 그 다음은 이제 불 켜는 거는 너한테 맡긴다. 23번한테. 잘 안 보여, 내가. 그렇게 두 개씩 하고 예제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을 시키면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얘가 지금 어디에 꽂았어? 5V에 꽂았지. 5V 하나를 이제 여기다 주면은 얘가 다 5V가 된 거야. 근데 이쪽은 끊겼으니까 연결이 안 됐다는 얘기야. 이쪽은 별도로 돼 있어. 만약에 여기까지 넘기고 싶으면 여기서 한번 넘겨. 자, 이 상태로 놓고 뭘 해보냐면 이따가 그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기 전에 얘를 여기다 꽂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 얘가 아니라 미안해. 자, 이쪽을 얘를 빼서 이렇게 놓으면은 얘가 여기 있었을 적에는 이 23번 포트의 출력이 하이일 때 켜지지만 여기는 항상 하이인 거지 지금. 네, 항상 그래서 여기서 불이 들어와야 일단 회로가 기본적으로 잘 된 거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부터 프로그램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도 제대로 검사 안 하고 여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놓고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 안 한다고 계속 에러를 찾으면 찾을 수가 없고 괜히 화만 나.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여기도 자 앞에 보세요. 그래 너도 여기가 끊어졌는데 이게 끊어진 건데 이쪽하고 안 붙어 있어. 그러니까 한 번씩
너는 한쪽으로 다 넘어갔으니까 괜찮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동일하게요. 잠깐,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얘가 이리 왔다 이리 갔구나. 나 한 줄에 다 붙어 있는 줄 알았네. 그랬고, 그리고 나눌 수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바짝바짝 붙어 있어서 네가 여기 꽂을 때 고생 좀 했겠다. 아, 그건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그냥 순차적으로 꽂으셨대요. 자, 그러면은 얘는 여기가 아까 앞에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가 서로 안 연결돼 있다는 얘기니까 얘는 저쪽으로 가야 연결이 될 거야. 그지? 네. 이렇게. 그리고 얘네 둘을 켜는 요 두 개를 나 같으면은 미리 여기다가 5V를 쓰진 않지만 5V를 하나 이런 데다가 빼놓고서 얘를 이건 여기서 하이가 나와야 얘가 켜지는 로직인데 프로그램을 동작시키기 전에 진짜 그런 로직이 맞는지 이렇게 해서 불이 하나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얘도 이렇게 하면 불이 무조건 들어오는 회로잖아. 네. 프로그램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LED가 제대로 들어오는 걸 확인한 상태에서 얘를 여기다 꽂아놓고 프로그램을 짜야 프로그램이 틀렸는지 회로가 틀렸는지 알 수 있는 거지. 일단 한번 해볼까요? 그건 이제 이따 전원 넣고 프로그램 입력할 때 여기다 꽂아 놓은 상태로 있다가 네. 이제 전원 넣고 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5V는 그냥 꽂혀 있는 상태로 있어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아무것도 안 연결했으니까. 야, 너 들었어, 옆에? 아니요, 못 들었어요. 얘기 좀 해줘. 그래서 그라운드가 미리 왔고요. 여기 끊겼다는 얘기는 말씀 들으셨죠? 네. 예, 그렇고. 예, 제대로 됐고, 이게 여기서 왔어요. 예,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따가 나중에 고생 안 하시려면은, 5V 하나를 둘 중에 어떤 거라도, 뭐 그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좋습니다. 뭐 아무 데나 하나 빼놨다가, 프로그램으로 동작하기 전에 실제 회로가 제대로 구성됐는지 이렇게 해서 불이 켜지나 확인을 해보고, 예. 그리고 또 얘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보시고 시작을 하셔야 나중에 안 들어오는 게 요게 거꾸로 꽂혔는데 프로그램만 드립다 고치는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줄이시려면 이제 그런 걸 확인을 미리 해두시는 게. 그리고 예. 3.3V도 있고 예. 5V도 있는데 5V에다 이렇게 해도 그래서 330을 쓴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3.3V를 쓰고 내부 풀업을 살려서 저항 없이 회로를 구성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개념 자체가 어려워서 다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원칙대로 얘는 원래 3.3V로 동작해요. 근데 이런 5V로 동작하는 주변 장치를 붙이려고 5V를 제공을 해준 거고 그리고 5V의 기준을 아예 하나에 맞춰서 하는 게 나중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3.3V를 쓸 적에가 아닌 이상에는 이렇게 하고 무조건 보호저항을 이렇게 용량을 맞춰서 달아주면 아무 문제가 없죠. 누가 기는지 얼른 보이지가 않아. 그 저항 쪽이 길거나 덩어리가 작거나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지금. 저항이 있는 쪽이. 잘했네. 똑같이 하나. 잘했고. 잘했어. 이쪽이 플러스 맞아. 계속 5V를 연결해 줬으니까 항상 불이 들어왔겠지.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 때문에 동작을 안 하는 건지 내가 회로를 잘못 보면서 동작을 안 하는 건지 그거를 미리 확인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따가 이렇게 해서 전원이 들어오는 걸 불이 들어오는 걸 먼저 확인하고 얘는 내가 잘 만들었구나. 그리고 얘를 꽂았는데 얘는 안 들어오더라. 그러면 이제 저걸 먼저 수정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야 나중에 프로그램을 잘못 짜서 불이 안 들어오는 플러스 해놓고 얘네 마이너스 해놔요? 전류라는 게 우리가 건전지를 연결할 적에 건전지 볼록 튀어나온 부분하고 그 밋밋한 부분하고 거기를 연결을 같이 하지. 여기 나와서 볼록한 데서 나와서 꼬마 전구 연결해서 그게 이쪽으로 밋밋한 데로 가야 전류가 이렇게 계속 흐르면서 꼬마 전구를 켜주는 거지. 그런 전류의 흐름이 제대로 흘러가려면 이런 그 제대로 된 순방향으로 이렇게 흘려줘야 되는 거지. 전류를 이렇게 이런 그 어떤 루프가 구성이 돼야 돼. 이렇게 뺑뺑 도는 순환하는 어떤 이게 구성이 돼야 이게 전류가 흘러가고 뭐가 불이 켜지든지 말든지 하는 거거든. 그래서 아까는 이 흐름이 이거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네가 프로그램으로 얘한테 어떤 값을 줬을 때 그때만 잠깐 흐르고 그 값을 떨어뜨리면 그 루프가 끊어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불이 꺼지고 다시 루프를 구성해주면 프로그램이 파일을 딱 던져서 그럼 불이 켜지고 이런 얘기지. 선생님이 훌륭해서 그래. 자, 그래서 이따가 전원을 넣거든. 그걸 한번 확인해봐. 그러니까 라즈베리는 얘를 아웃풋으로 쓴다는 거예요. 23번, 24번을 나중에 뭐로 바꿔도 됩니까? 21번에 연결하면 21번에 연결해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프로젝트 개발하실 때 이 질문이 많이 합니다. SPI 통신을 하려면 여기 보면 다른 것들이 병렬로 쓸 수 있도록 옆에 SDA 통신하면 I2C는 얘 두 개를 쓰는 겁니다. 얘 두 개를. 꼭 GPIO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센스를 쓰실 때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면 3.3V를 써야 되는 놈과 5V에 쓰는 놈이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센서에서 스펙을 보면 여기 보면 3.3V를 써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5V를 써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터 같은 경우는 동일합니다. 모터가 안 돌아간다고 전화가 와요. 왜입니까? 스펙은 5V짜리예요. 여기다 연결하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동작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실 때 어떤 센서를 쓰시거나 그건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실 때는 그게 스펙티케이션, 도큐멘트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냥 센서에 보시고 전압은 얼마고 몇 볼트에 연결된다. 그러면 5볼트 올려가야 되는데 3.3볼트에 연결해가지고 돌려본단 말이에요. 동작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쓰셔야 되고요. 또 하나, 그러니까 LED만 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헷갈려요. 저는 이거요. 이쪽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개발하셔도 되고 C로 개발하셔도 되고 아두이노를 붙여도 됩니다. 라즈베리에다가. 근데 그걸 하실 때 코드를 보실 때 프로그램마다 다 특징이 틀리다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이 타이머만 간단하게 뭐 선생님 잠깐 제가 설명드려도 되죠. 그죠? 예. 화일문을 돌리는데 파이썬 언어는 조금 틀립니다. 틀린데 아두이노 쓰신 분들하고 이제 이게 조금 틀린 부분들이 있는데 인풋에 아웃풋을 주고 나서 툴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드웨어적으로는 신호를 준 겁니다. 신호를 주고 두 개 다 준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뭐죠? 타이머를 딜레이로 500ms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펄스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꺼집니다. 근데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5V에다 계속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신호를 줄 수가 없어요. 항상 켜져 있겠죠. 근데 GPIO 칩에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적으로 신호를 주든지 안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 아까 여기서 신호를 여기에서 보면 준 겁니다. true. 24번에다 어떻게 하라고요? 전원을 공급하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걸 언제? 주고 나서 0.5면 어떻게 되죠? 신호를 0.5까지만 0.5초 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꺼지죠. 그죠? 꺼지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유지를 언제까지? 0.5초까지 꺼지게 하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루프니까 화일문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는 계속 도는 거죠. 그 신호를 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위에는 셋업 이거 꼭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두이노 하신 분들은 셋업이 뭐예요? 셋업. 그러니까 신호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신호를 준단 말은 뭡니까? 준비 단계인 거예요. 준비를 해서 여기에다가 23번 펜에다가 아웃풋으로 주겠다. 인풋을 쓰면 어떻게 돼요? 버튼은 뭐가 되는 겁니까? 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즈베리 입장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인풋 아웃풋을 잘 체크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는 뭐죠? 이거 나중에 디스플레이가 있다면 메시지를 뿌리기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개발하실 때 아두이노 보드를 써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가장 쉽게 테스트하는 게 LED입니다. 어떤 제품이든지. 그래서 아두이노 마찬가지고 다 보면 13번 핀을 뭐로 쓰냐면 테스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주고 안 주고가 하드웨어 입장에서는 가장 베스트로
처음에 테스트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단말기 휴대폰 개발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제일 처음에 눈 띄운다고 하죠. 눈 띄우려고 하면 신호를 주기 전에 LED 가지고 얘가 어떤 센서든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 눈으로 디버깅이라고 하는데 이걸 체크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게 이제 깜빡깜빡으로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스트를 해도 우리가 제일 지금 뭘 합니까 지금? LED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때 안 된다고 하실 때 지금 하는 예제가 근데 제너럴합니다. 어디든 제일 많이 쓰는 예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센서든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체크하실 거는 이 LED 가지고 어떻게 LED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로봇을 만드는데 센스에 바퀴에 모터를 돌려놨는데 얘가 안 돌아가요. 동작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타이머를 뭘로 체크해 보면 됩니까? LED 갖고 체크해 보시면 어떤 건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가 베이스가 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예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드웨어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소프트웨어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시면 이 예제를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동작이 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했다고 이 프로그램 따라해서 동작되는 거는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동작이 돼서 이걸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그냥 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오늘 테스트 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신호등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가지고. 신호등을 프로그램에 돌리고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호등 어떻게 움직입니까? 5개 가지고 테스트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있을 거예요. 신호등 제시면 우리가 항상 보는 거잖아요. 이 LED 박혀 있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빨간색 갔다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차량용 신호등으로 이야기할게요. 보행자들 신호등 안 하고. 차량용 신호등 어떻게 됩니까? 노란색 갑니까? 노란색 갔다가 노란색이 어떻게 됩니까? 깜빡깜빡을 합니다. 켜져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초록색으로 가죠. 그죠? 그럴 때 보행자 신호등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빨간색으로 되죠. 그죠? 이걸 프로그램으로도 다 동작을 할 수 있으면 이해하는 거예요. 이 신호가 어떻게 타이머를 돌릴 수 있는가? 파이썬을 하고, 하나 예를 하고, C언어로 할 겁니다. 근데 우리, 보시면, 동작에서 LED가 동작될 때,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버튼이 있잖아요.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호등 가다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 나죠? 삐리리 삐리리 소리.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청각장애를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청각이 아니고 시각장애입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가 원리 이용한 것들을 다 여기에서 해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하시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요거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 이해해가지고 나중에 센서 같은 거 붙이실 거란 말이에요. 붙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꼭 브레드보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회로를 꾸미셔야 되는데 회로를 꾸미실 때 이 라인이 어떻게 되는 걸 모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동작에 대한 걸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를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팀별로 해서 특히나 중고등학생들 선생님이 만들어준 거 가져오시면 됩니까? 안 됩니다. 물어보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을 발표할 거 아닙니까? 와서 이걸 모르시면서 이거 만들었다면 과연 평가 점수가 좋게 나올까요? 안 그러겠죠? 그거 아시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다 되셨으면 이제 프로그램 코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회로 꾸며놓은 거는 제가 몇 분은 제가 다니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뭘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지금 이 회로는 VCC, 그러니까 5V가, 여기, 5V가 요게 두 개가 5V인데, 요 핀 두 개가, 이쪽에 하나도 연결이 안 돼 있죠? 근데 하나 정도를 여기 빨간 줄에다가 연결을 해 주십사 말씀드렸어요.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고요?
이거를 프로그램을 짜서 동작을 시켰는데 불이 하나는 들어오고 하나는 안 들어와요. 근데 그게 프로그램의 오류인지 저 회로를 잘못 꾸민 건지를 미리 확인을 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태에서 지금 요 23번과 24번에서 하이 출력이 나가면은 전류가 여기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그라운드로 딱 들어오면서 폐회로가 구성되면서 전류가 흐르고, 그러면 LED는 전류가 흐르면 빛을 내게 돼 있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여기에 출력을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내보내야만 알 수 있는데, 얘를 여기다 연결하지 않고 아까 5V에다 연결했을 적에는 무조건 불이 켜져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불이 켜지는 거를 확인해서 얘는 여기서 하이가 나오면 틀림없이 불이 들어올 녀석이라는 걸 확인하고 여기 다시 꽂아 놓고, 얘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 놓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서 실행을 했는데 불이 전혀 안 들어오더라. 그러면 그때는 완전하게 소프트웨어 문제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드웨어 문제와 소프트웨어 문제가 뒤섞여 있으면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소스에서 잘못된 에러를 하나하나 잡아나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는 게, 두 가지 오류를 한꺼번에 찾으려고 그러면 혼란이 옵니다. 혼란이요. 자, 그래서 나중에 꼭 그걸 먼저, 그러니까 이걸 굳이 여기까지 뭐 선을 꼭 빼지 않아도 얘만 여기다 꽂아보면, 5V에다 대보면 아는 일이에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라즈베리 파이 이 회로 자체는 전부 다 얘는 그 동작 전압이 3.3V입니다. 여기 3.3V가 하나 있긴 한데 우리는 5V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이 3.3V는 이 안에 3.3V를 쓰는 애들이랑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3.3V예요. 그러면은 실수로 우리가 요거 두 개를 접촉을 시켰다. 우리가 저기 들고 있던 케이블 끝에 노출되어 있는 그 핀으로 여기를 실수로 이렇게 툭 닿게 됐다. 그러면 갑자기 3.3V 쓰던 애들이 깜짝 놀라겠죠. 3.3V 쓰는 부속들이 갑자기 큰 전압이 들어오니까 다들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컴퓨터가, 라즈베리 파이가 뭐 꺼질 수도 있고, 뭐 리부팅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심지어는 다시는 못 쓰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만질 적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회로를 동작시킬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려면은 어떤 텍스트, 프로그램 소스 파일이 들어있는 텍스트 파일을 편집을 해야 되는데, 참. 요거 우리 어저께 해봤죠? 어저께 헬로 월드라고 나오는 C 파일을 하나 똑같은 나노 편집기로 만들어서 컴파일해서 똑같은 겁니다. 일단 리눅스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편집기 중에 어저께 VI 편집기라는 게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VI 편집기는 편집을 하고 나서 빠져나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장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게 이제 ESC 키와 이제 그 콜론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모드를 편집 모드에 들어갔다가 다시 명령 모드에 나왔다,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아닌 환경에서는 당시에는 획기적인 에디터여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이게 여간 익숙해지기 전에는 효율이 안 올라가요. 정말. 그래서 일단은 누구나 일단 평균적으로 그냥 접근했을 적에 어느 정도 편집을 할 수 있을 만한 녀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나노고, 이 녀석이 라즈베리 파이에 기본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노도 요 밑에 보시면은 컨트롤과 함께 눌러서 사용하는 기능키들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하면 뭐 블럭을 지정해서 카피하고 이런 것도 가능한데, 제가 해봤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작업을 할 적에는 어저께 제가 설명해드린 어떤 원격 접속 방법들을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옆에 라즈베리 파이 놔두고 그냥 제 노트북에서 거기 있는 녀석을, 예를 들어서 울트라 에디터로 소스 파일을 불러오는데, 울트라 에디터 메뉴 중에 뭐가 있냐면은 FTP에서 불러오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들어가서 라즈베리 파이에 있는 거를 불러와요. 그래서 그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저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교재는 있습니다. 삼바라는 그 프로토콜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삼바에 내가 접근하는 권한을 루트로 해놨기 때문에 제가 라즈베리 파이에 있는 어떤 파일도 그냥 내 컴퓨터에 들어있는 것처럼 불러다 쓰고 저장하고가 가능하게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편하고, 나중에 저장된 소스 파일 같은 거를 가져올 적에도 이제 어떤 그 문자 코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일단 그때는 보이는 대로 카피를 해올 수 있죠. 자, 근데 지금은 일단, 그리고 요 기본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이티브 편집기라고 해야 될까요? 들어있는 이 편집기도 당연히 사용을 할 줄 알아야 이런저런 상황이 안 갖춰졌을 적에 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사용법이 어려운 건 아니었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다가 그 우리가 그 연습할 코드를 저장할 폴더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디렉토리 만들기 test. 근데 여기가 누구 방이에요? 누구 계정이죠? 파이. 내 계정이니까 여기 수도가 안 붙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그 홈의 파이가 아닌 곳에다가 내가 메이크 디렉토리를 하면은 분명히 퍼미션 디나이드 이런 말이 뜰 거예요. 권한이 거부당했다. 그게 뭐예요? 네 권한으로는 여기다 만들 수 없어. 이런 얘기겠죠. 어차피 같은 사람인데 그래도 안 돼요. 그때는 역시 su를 붙여주시거나 루트로 들어가시거나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테스트 만들고 테스트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때는 요 명령이 수행되고 나면은 위치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홈의 파이의 테스트 안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쩌면은 와이어링 파이 속에서 안 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그냥 메이크 디렉토리 테스트하면 와이어링 파이 라이브러리가 들어있는 디렉토리 안에 만드는 수도 있어요. 아, 껐다 켰죠? 네, 다 파이에 있겠습니다. 그게 껐다 켜지지 않고 진행을 하니까 다 거기다 프로그램 만들고 어디 있는지를 모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윈도우 쓰시면서도 뭐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했는데 그게 어디가 다운로드 되는지 몰라갖고 맨날 검색 누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가 어디에 저장되는지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사용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거를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어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편집기를 실행하고 어저께도 이렇게 똑같이 했었죠. 어저께는 어떻게 했었죠? hello.c를 만들었던가요? 네, hello.c를 만들고 여기다 그냥 프린트F 하나 써줬었죠. 네. 요번에는 파이썬 소스이기 때문에 끝에 파이가 붙었어요. 라즈베리 파이에 파이가 붙은 이유가 바로 이 파이썬에 관련된 왜냐하면 라즈베리 파이에 관련된 어떤 그 리소스들이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게 많아요. 그리고 앞에 라즈베리는 과일 이름이죠. 전통적으로 이 과일 이름을 많이 쓰죠. 애플이라든지 블랙베리라든지 뭐 그 이전에도 뭐 많이 있습니다. 뭐 아프리컷, 애프리컷이 뭐죠? 살구인가? 자두인가? 뭐 그런 거부터 해서 전통적으로 얘네들이 컴퓨터 이름으로 과일들을 쓰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도 과일 이름에다가 이 파이썬의 파이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인터프리터 언어로서 뭐랄까 좀 더 자연어에 가까운, 그리고 사용하기가 글쎄요, 뭐 저는 아직은 C가 더 익숙해서 그다지 편하다고 느껴지지 않지만 그래도 직관적으로 어떤 의미를 이 프로그램이 뭘 하려고 만든 거다라는 걸 알아보기에는 좋고, 그 다음에 나름 이게 뭐 PHP나 이런 언어랑 같이 비교해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파이썬 소스를 편집을 하러 들어가서, 자, 파이썬 소스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실려 있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안 보여서 그리고 이거를 그냥 작성하시지 마시고 의미를 좀 새겨가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임포트라고 되어 있는 게 뭐 C로 따지자면 include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알파이, 라즈베리 파이라는 얘기죠. 라즈베리 파이.gpio라는 요거를 이제부터 GPIO로 대신 쓰겠다. 얘를 임포트 하는데
이제부터 얘를 불러서 쓸 적에는 이걸 쓰지 않고 GPR을 쓰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왜 집어넣었을까요? 이거는 파이썬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애가 아니고 라즈베리 파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라이브러리죠. 그리고 이거를 뭐 라즈베리 파이 재단에서 만들진 않았어요. 그냥 이걸 사용하던 일반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오픈소스로 배포한 거죠. 그래서 라즈베리적으로 지금은 다 넣어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관련된 어떤 함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녀석도 임포트를 했어요. 얘는 어디서 사용되냐면 여기 타임으로 시작하는 타임점으로 시작하는 데 사용되고, 얘는 원래는 alpha.gpo.으로 시작할 거를 gpio.으로 시작하는 얘네들을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은 요 as gpio가 없었으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gpio 대신에 요게 원래 명칭인 거죠. 예. gpio는 gpio인데 누구 gpio요? 라즈베리 파이 gpio요. 자, 그래서 두 개를 인풋했습니다. 뭔진 모르지만 하여튼 얘에 들어있는 기능을 쓰기 위해서 인풋을 시켰고, 그 다음에 set 모드. 자, 여기서 나오는데 set 모드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쳐다보고 나서 BCM 이거 뭐예요? BGM은 알겠는데 BCM은 모르겠다? 자, BCM은 이게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라즈베리 파이의 프로세서가 브로드컴 프로세서라서, 그러니까 GPIO 핀 번호를 브로드컴의 핀 번호를 기준으로 하는 걸 사용하겠다. 그런 set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어떤 핀을 입력으로 쓰겠다, 출력으로 쓰겠다. 요즘 아이컴들은 전부 다 이런 거를 해줘야 되죠.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AVR 어디 쓰여요? 아두이노에서 쓰고 있는 CPU죠. 전부 다 포트를 방향을 먼저 정해줍니다. 자, 그래서 23번, 24번이 바로 여러분들이 LED를 연결한. 주석이 잘못됐다. 예? 주석이 잘못됐다. 그렇군요. 이 16하고 18은요, 물리적인 순서로 1, 2, 3, 4, 5, 6, 7, 8 했을 때 16, 18, 16, 18인 거죠. 16, 17, 18. 그러니까 여기 두 개. 예, 안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23번을 아웃으로 쓰겠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요게 1, 2, 3, 4, 5, 6, 7, 8하고 이 커넥터 핀이 물리적으로 핀 번호가 있겠죠. 그 핀 번호가 있는데 해당되는 녀석이 브로드컴 CPU 핀에서는 어떤 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BCM인 거고, 와이어링 파이에서는 그걸 몇 번으로 정의했다는 게 와이어링 파이 넘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16, 18이라고 해놓은 거는 이게 2, 4, 6, 8, 10, 12, 14, 16, 18.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 프린트하고 다운표에서 요 다운표 안에 있는 문자열을 어디론가 프린트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C로 친다면은 프린트 F 정도에 해당할 거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몰라도. 그죠? 화면에다가 프로그램이 요걸 꼭 이렇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거는 제가 만든 문구인데, 그냥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는 걸 일단 알려야 되고, 이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려면 어떤 키를 누르라는 거를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작성을 해 놓은 거고, 그냥 여기다 스타트 길게 쓰기 귀찮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 try라는 거와 except keyboard interrupt라는 부분은 없어도 동작합니다. 없어도 동작하고요. 그 다음에 while true. while은 어떤 순환문이죠? while 안에 있는 조건이 참인 동안 while 루프를 반복해서 동작을 하는 거죠. 계속 while 루프를 반복해서 동작하면서 한 번 수행하고 두 번째 수행하러 올 적에 항상 이 조건문을 보는데, 이 조건문의 조건이 아직도 참이면 이걸 또 수행하고 돌아와서 또 비교하고 또 수행하는데, 사실 이 true는 뭐예요? 무조건 참인 거잖아요. 얘는 거짓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 루프인 거죠. 계속 이걸 수행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C로 치면은 while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랑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뭘 하나 보죠. GPIO에다가 출력하는데 그 출력하는 대상 핀은 23번 핀이고 그리고 추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부터 출력이 된다. 출력이 추로야. 그러니까 출력이 나가는 거죠. 예. 그리고 말 안 해도 이럴 적에는 이게 뭐예요? TTL 레벨로 하이 레벨이 나간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5V라고 그냥 잠정적으로 추정을 하죠. 그래서 23번, 24번이 다 추루가 돼서 두 개가 실제로는 순차적으로 켜졌지만 그 시간은 도저히 사람이 알 수 없을 만큼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동시에 켜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시에 켜져요. 그리고 0.5초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만약에 이거 없이 다시 바로 false로 꺼버리면은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얘는 나름 키려고 노력을 했겠죠. 예. 실제로 신호도 내보냈고. 그런데 그 상태를 유지하는 이런 딜레이 루틴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분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역시 끄는 것도 딜레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모르고 다시 켜버렸기 때문에 계속 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짤막한 딜레이가 필요한데 경험상 1초는 좀 지루하더라고요. 기다리기가. 예. 사실 저는 0.5초보다도 더 작게 주는데 좀 참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만약에 여기 없다면은 바로 만나는 문장이 요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껐는데 바로 켜버렸어. 그리고 이렇게 딜레이가 없는 문장 사이에 그 어떤 간격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게 700MHz로 동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1초에 700 곱하기 100만 번의 그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는 걸 수행을 한다는 얘기인데 어마어마하게 짧은 시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꼭 요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데 요 except 키보드 인터럽트가 있는 이유는 이게 없어도 컨트롤 C를 누르면 종료는 하는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 GPIO 포트를 아직 사용 중인데 그냥 끝낸다는 워닝이 뜹니다. 그래서 그 워닝을 보기 싫어서 근데 그 워닝을 보기 싫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이쪽에다 그 워닝을 디세이블 하라는 뭐 이런 걸 쓸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런 식의 어떤 미봉책은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런 워닝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트라이 하는데 어떨 때까지 여기 요런 조건이 무조건 수행하는데 얘가 뭐예요? except 요런 경우에는 예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트라이 이하의 문장을 수행을 하는데 요런 예외 상황을 만나면 빠져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 예외 상황 때 하는 일이 뭐예요? GPIO 클린업이라는 걸 하죠. 예. 그리고 요 프린트 바이는 안 해도 됩니다. 예. 끝났다고 제가 그냥 메시지 하나 적어 놓은 거니까. 예. 그래서 요 클린업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입력 설정을 했던가 출력 설정을 했던가 또는 입출력 설정을 된 녀석에다 추루를 줬던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없어지는 거죠. 다시. 왜? 그 자원을 누군가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어떤 타스크가 갖다 써야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리눅스는 이런 식으로 그 리소스를 반납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요거를 작성을 하려면 뭐를 먼저 실행을 해야 된다고요? 편집기. 예, 편집기를 실행해야 되는데 그 편집기 뭐 쓰자고요? 일단 나노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통 나노로 뭔가 만들 적에 앞에 수도가 꼭 필요했죠. 예. 그래서 수도 나노 하고서 그 생성될 파일 이름. 우리가 지금 어떤 이름으로 만들기로 했죠? 뭐 다르게 만들어도 됩니다. GPIO ex1.py라고 했죠. 예. 일단 요렇게 해서 아까 그 코드를 작성을 하고 어저께 나노 종료할 적에 어떤 키로 종료했었죠? 컨트롤 X. 그리고 나서 뭘 물어봐요? 저장할래 물어보잖아요. Y를 누르면 저장을 하는 건데 그때 사실은 밑에 어떤 이름으로 저장한다고 파일 이름이 나오고 고쳐서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애시당초에 파일 이름을 줬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그때 엔터만 치시면
저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종료가 됩니다. 거기까지 진행해 주세요. 대소문자는 의미 없나요? 예, 가립니다. 가려요. 예, 가립니다. while이나 뭐 if나 이런 조건문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걸친다는 가로 같은 게 없죠. 예. 그러면 얘는 뭘 갖고 구분하냐면은 들여쓰기를 갖고 구분을 해요. 인덴트.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 try라는 녀석이 이런 레이블이 있으면은 이 레이블에 해당하는 거가 바로 다음 나오는 얘인데, 그래서 얘가 일단 들여쓰기가 돼야 되는 거고, 근데 while이라는 녀석도 또 어떤 자기 루틴을 갖고 있는 애니까 또 얘한테서 들여쓰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if가 있다면 또 한 번 들여쓰기가 if 이하는 일어나야 되는데 또 없으니까 얘는 여기서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 except 키보드 인터럽트는 누구랑 같은 자격이냐면 try랑 같은 자격이죠, 지금. 이거를 하는데 얘가 예외 조건인 거니까 얘하고 얘는 같은 들여쓰기가 돼 있는 자격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들여쓰기를 해버리면 에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얘에 대해서도 들여쓰기가 돼야 되는 거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얘는 조금 더 나와야 되는 애인데 얘는 안에 갖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던 거고, 원칙대로 한다면 얘도 while 안에 맞춰서 내어쓰기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들어간 녀석들이 누구한테 얘한테 해당하는 애는 여기서부터 들여쓴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는 겁니다. while true에 해당하는 애는 이렇게, try에 해당하는 애는 요렇게인데 여기서 try랑 쌍을 이루는 애가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그리고 이 except는 밑에 요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LED가 깜빡깜빡 하는 거를 종료하려면 컨트롤 C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by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샵 뒤에 있는 애들은 뭐예요? 예, 요거는 동작하고 상관이 없는 설명문들입니다. 주석이죠. 커멘트들이라 안 써도 동작합니다. 예.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이 이게 뭐 하는 건지 나중에 찾아볼 때 편하시라고 써놨는데 여기 D자가 빠졌어요. 예. 자, 헬로월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헬로월드가 뭐 딴 거 없고 어저께 했던 것처럼 프린트F로 딸랑 헬로월드라는 문자열 하나 바탕화면에 한다. 문자를 출력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임베디드 계통에서는 블링크라는 예제를 헬로월드처럼 사용합니다. 그래서 블링크라는 예제는 딴 거 없어요. 딸랑 LED 하나를 깜빡깜빡깜빡하게 하는 그거죠. 그래서 LED 하나를 내 맘대로 껐다 켰다가 가능하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해도 껐다 켰다가 가능한 거예요. 단 뒤에 부가적인 회로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지금 직류 5V 그것도 수십 mA 되는 거 가지고 220V를 껐다 켰다를 하려면은 그대로는 불가능하고 요 뒤에 뭐가 적당할까요? 릴레이 같은 거 사용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릴레이라는 녀석은 그 안에 스위치죠. 릴레이는 스위치고 안에 전자석이 들어있어서 평소에는 이쪽에 가서 붙어있는 녀석이 전류를 흘려주면 스위치가 이쪽으로 와서 보는, 그리고 그런 녀석인데 동작 전압이 5V면서 스위칭 내압이 220인 녀석을 쓰면 되는데 그런 건 좀 비쌀 거예요. 5V로 220을 바로 하는 게 없진 않은데 비쌀 거고,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SSR이라는 게 있습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릴레이라고 그래가지고 반도체 릴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핀이 4개 정도 있어서 요 두 핀에다가 직류 5V에서 뭐 12V를 흘려주면 요쪽 두 핀이 220을 스위칭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쓰면 제일 안정적이겠죠. 그러면은 단지 우리는 LED를 켜고 끄는 것만 가지고 벌써 여기다가 막 이렇게 연결만 하면 온 집안에 있는 등을 다 그걸로 껐다 켰다도 할 수 있어요. 예, 물론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등뿐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라즈베리 파이를 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한다고 그러면 뭐가 가능해져요? 라즈베리 파이는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라즈베리 파이에 접근을 할 수만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라즈베리 파이가 항상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HTTP 데몬 같은 게 떠가지고 뭔가 홈페이지 같은 거 하나를 띄워놓으면 돼요. 그리고 그게 도메인 네임까지는 없어도 되겠죠. 나만 아는 IP 주소만 있으면 그거를 내가 아무 컴퓨터에서나 딱 치고 들어가면 거기에 지금 우리 집에 어느 등이 켜졌고 꺼졌고가 이렇게 그림이랑 같이 불 켜졌다 꺼졌다가 막 이렇게 나오면은 내가 거기서 마우스로 클릭 하면은 켜지고 꺼지고 이런 거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수 있으면 이제 그걸로도 가능하겠죠. 예. 정말 그래요. 예. 정말 그래서 이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그 아두이노랑 틀리게 물론 아두이노도 뭐 이더넷 실드니 뭐 와이파이 실드니 이런 걸 달면 뭐 인터넷에 접근은 가능한데 근데 그 인터넷에서 접근해서 내가 걔를 이렇게 마음대로 내 마음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고칠 적에 좀 제한적이죠. 왜냐 걔는 컨트롤러다 보니까 걔가 띄우는 그 HTTP 화면이 되게 밋밋해요. 흰 바탕에 까만 텍스트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도 걔네가 제공하는 예제의 틀을 크게 벗어나서 만들기가 쉽지 않고 그런 점에서 그리고 이더넷 실드가 한 7, 8만 원 하죠. 라즈베리 파이 막 2개 가격 정도 하는 거죠. 와이파이 실드는 뭐 10몇만 원, 13, 4만 원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라즈베리 파이는 저렴하면서 뭐 만 원짜리 USB 랜카드 하나만 와이어리스 랜만 끼면 무선 랜도 가능하고 그죠? 그리고 그냥 그 자체로도 이더넷에 연결할 수 있고 그러면은 요즘 얘기하는 IoT 하는 그런 개념을 구현하는 데도 좋겠죠. 자, 여러분들 LED 깜빡깜빡 해봤어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자, 그럼 LED만 켜졌다. 와, 되네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LED를 좀 이렇게도 켜보고 저렇게도 켜보고 한 개 더 켜보기도 하고, 예? 그죠? 자, 한 개 더 켜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회로를 하나 더 만들고, 회로는 만들고서 어떻게 하라고요? 검사부터 하라고요. 예. 검사했으면,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요런 거가 추가된 녀석한테 하나 더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걔가 입력으로 쓰일 녀석인지 출력으로 쓰일 녀석인지를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와서 얘처럼 동작할 건지, 얘하고 별개로 뭐 따로 여기다가 줄줄 써놓을 건지, 예. 그리고 또 이거는 계속 깜빡인데, 만약에 깜빡깜빡을 하려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몇 번 복사해서 붙여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것 중에 중간에 하나를 길게 주고, 나머지는, 근데 그거 한 바퀴 도는 거 생각 안 하면 깜빡깜빡 한 번 더 하는 수도 있고, 라든지. 또는, 자, 23번의 추루를 폴스로 바꾸고 밑에 있는 폴스를 추루로 바꾸면 두 개가 깜빡 들어올 거고. 만약에 한 8개 정도를 달아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왔다 갔다를 구현하는 방법은 뭐 어떤 순환문 같은 걸 쓰는 방법도 있고, 그냥 무작스럽게 계속 이렇게 여기 키고 이걸 반복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출력에 관련된 거였는데, 지금 요 다음에 나오는 게 같은 출력인데 와이어링 파이 가지고 하는 출력이 나오는데, 일단 그 왔다 갔다 하면은 조금 뭐랄까 연속성이나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파이썬으로 된 입력 예제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C 예제를 다시 넘어오도록 할게요. C 예제 마저 할까요? 자, 이제 순서상에는 이게 똑같이 동작하는 녀석인데 요거는 C로 짜는 프로그램이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해놨죠, 우리가. 소스만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 표준 입출력 장치. 그래서 표준 입력 장치는 뭐죠? 키보드. 표준 출력 장치는 모니터. 예, 그게 표준 입출력 장치야. 그래서 여기서 printf는 표준 출력 장치인 모니터 화면으로 디스플레이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했죠. 그리고서 와이어링 파일이라는 우리가 아까 열심히 설치한. 그래서 뭐
그 드로곤인지 드래곤인지 싸웠던 그거 했고, 그 다음에 요런 디파인문은 뭐예요? 145라는 숫자 대신에 이렇게 길게 쓰겠다. 저는 길게 쓰는 거 안 좋아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좋다고 그러죠? 그렇죠. 가독성이 좋다 그러죠, 나중에. 나중에 이 코드를 보고서, 아, 이게 뭐 하는 코드구나, 라고 알아보기가 좋다. 그래서 아무거나 막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게 뭐 나 혼자 볼 코드가 아니라, 내가 뭐 업무상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는 다른 부서로 가면 내 후임을 위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가독성을 확보를 해줘야 되겠죠.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거 막 만들어 놓고 가고, 그 다음 사람은 다시 새로 만들고 이러면 곤란하겠죠. 회사 입장에서 싫어할 거예요. 2번, 3번 돈을 쓰니까. 자. 자, 그래서 SW1. 자, 요거는, 요거 입력이 나왔네? 많이 넘어갔나? 어떻게 하다가 입력, 이게 제가 일로 갔지? 예, 일단은, 그, 입력 부분을, 이거 제가 파일을 잘못 넣어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는 지금 파이썬으로 하려는 녀석이에요. 파이썬으로 지금 키보드 입력받는 예제를 할 건데, 얘랑 똑같이 동작해요. 그래서 얘를 보자면은, 일단은 1 대신에. 이 2145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내가 스위치 안 썼어요? 정말? 그럼 어떻게 체크를 했어? 그냥 0.5초 지금 저희가 짠 거랑 이거를 지웠어야 된다는 주였구나. 네.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 와이어링 파이에서는 아까 우리가 썼던 23번, 24번이 4번, 5번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다? GPIO라는 포트가 보통 뭐, 포트 A, 포트 B, 포트 C 이런 식으로 그 나눠져 있고, 그 포트 A가 8비트 같으면 뭐 0에서 7번, 16비트 같으면 0에서 15번, 이렇게 했을 적에 포트 번호가 얘가 네 번째, 다섯 번째이기 때문에 와이어링 파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고, 그리고 아까 그 BCM이라고 하는 그거는 실제 그 IC의 1, 2, 3, 4, 5, 6, 7, 8, 9번 핀이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는 핀이 그 우리 라즈베리 파이 헤더상에서는 16번, 18번인데 실제로 그 BCM 칩에 23번에 연결이 돼 있다. 24번에 연결돼 있다. 요런 기준으로 거기는 된 거고, 요거는 와이어링 파이는 그 녀석의 기능이나 이런 거를 부여된 이름을, 그 이름이 어떤 포트에 4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거를 사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메인에서 역시 메시지 하나 뿌렸고요. 프로그램, 뭐 하는 프로그램인지, 그리고서 자, 이 와이어링 파이 셋업이라는 게 들어가면 이제부터 이제 와이어링 파이 안에 있는 그런 정의되어 있는 디파인 된 거나 거기 만들어져 있는 API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거를 불러다 쓰기 때문에 일단 얘를 호출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역시 핀 모드, 핀 이름, 입출력, 그죠? 굉장히 그 아두이노스러워요. 예. 핀 모드라는 요것도 똑같고, 키워드도 똑같고, 아두이노가 이렇게 생겼죠? 핀 모드 몇 번 핀, 아웃풋, 인풋 이렇게 정하는데 얘는 똑같이 아웃풋으로 되어 있고, 자, 여기 while 아까는 true였는데 여기는 1. 1은 항상 참이에요. 2는? 2도 항상 참이에요. 예. 음수, -1, 항상 거짓이에요. 그냥 그것만 썼을 적에. 다른 조건식 없이. 자, 그리고 디지털 라이트 핀 번호, 아두이노 같으면 1 대신에 하이라고 쓰겠죠. 대문자로, 죄. 디지털 LED 1. 아까 거기는 어떻게 돼 있었어? 아웃풋 true라고 돼 있었죠. 파이썬에서는. 역시 디지털 라이트 LED 2, 1. 그래서 여기는 딜레이가 밀리초 단위로 쓰기 때문에 500이라고 썼어요. 아까 거기는 초 단위였죠. 타임 슬립이라는 게. 그렇고, 그리고 그러니까 파이썬처럼 그런 데다가 숫자를, 정수가 아닌 숫자를 0.5 같은 걸 딱 쓸 수 있다는 거가 파이썬의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C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왜냐면 전달 변수가 어떤 형식을 갖는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자, 아까 1로 내보냈던 게 0으로 나가니까 켜졌던 게 꺼지고 다시, 그리고
이 함수의 리턴 값은 제로. 이거는 메인이란 함수를 정수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안 쓰면 가끔 에러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써놓은 거고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요만큼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이죠. 자,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회로에서 이 회로를 만들면은 다시 C를 먼저 실습을 해야 되겠네요. 예, 이거를 회로를 더 추가로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C 코드를 먼저 돌려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없어져야 될 녀석이 누구였죠 아까? 스위치 1. 요 행은 필요 없는 행입니다. 제가 금방 지울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대로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얘는 어떤 이름으로 저장을 할까요? 똑같은 GPIO EX인데 .py가 아니고 C로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컴파일 할 적에는 제가 어저께 잠깐 가르쳐 드렸는데 여긴 언급을 안 했는데 컴파일은 어떻게 한다고? 그리고 옵션은 빼기 5 그래서 그 다음에 뭔가 하나 이름을 주는데 뭘 줘도 상관없지만 이거를 원칙 없이 주면 나중에 이게 뭔지 헷갈리니까 앞에 이름을 똑같이 GPIO EX1 그리고 한 칸 띄고 대상 컴파일할 소스 파일 이름이 GPIO EX1.c를 쓰고 끝에 빼기 L L은 뭐예요? 라이브러리를 어떤 걸 쓰겠다고 지정해 줄 때 빼기 L을 쓰고 공백 없이 바로 붙여서 와이어링 파일을 써주면 되죠.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밑에다 써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만들려면 일단 뭐를 실행시켜야 될까요? 예, 꼭 나노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나노니까 나노로 하겠습니다. 내가 저기다 써놓고 일단 컴파일은 이렇게 합니다. 컴파일은 이렇게 하는데 실행은 뭘로 했나요? 이렇게 하면 실행이 돼요? 안 돼요? 컴파일만 되죠. 컴파일 되는데 실행할 수 있는 코드가 생성이 되죠. 그 녀석 이름이 뭐예요? GPIO EX1이라는 이름으로 생성이 되고 LS로 확인해 보시면은 아마 밝은 초록색으로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실행시켰어요? sudo 한 칸 띄고 ./ 아까 ./ 하는 거랑 똑같이 sudo ./ GPIO EX1 요 녀석이 바로 그 실행할 실행 파일이 생성될 실행 파일의 이름인 거예요, 얘가.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지금은 출력만 두 가지를 해봤어요. 출력만 해봤고 요번에는 스위치를 하나 달아서 입력을 받아볼 건데